이번 시간에는 T스플라인 기본 형상 개체 중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원통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마시멜로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도구 모음 세 번째 아이콘 또는 작성 메뉴에 원통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XY 평면 선택, 위치 지정, 일단 임의의 크기 상태로 클릭해 줍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두 대화 상자에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지름 20, 지름면 7, 높이 30, 높이면 8을 입력해 줍니다. 방향은 한쪽 방향으로 놓아주시고요. 대칭은 원형 대칭을 선택해 주게 되면 대칭면이라는 옵션이 추가로 더 생겨나게 되는데요. 입력된 수치로 대칭 구간의 면을 더 쪼개줍니다. 3을 주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많은 면을 가진 T스플라인 원통이 만들어졌네요. 초록 표시된 원형 대칭 기준선을 아무거나 하나 더블 클릭으로 루프 선택 후 수정 메뉴 각지게 만들기 기능을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폼 편집 도구를 실행, 면 선택 옵션 선택. 이번에는 아무 대칭 구간의 세 줄 면 중 가운데 한 줄을 선택하기 위해 면을 클릭 후 선택 방향 옆면 Shift 더블 클릭으로 선택해 줍니다. 선택과 동시에 나타난 조작기는 그 방향이 절대좌표를 따르고 있습니다. 평면도에서 보게 되면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선택한 면을 법선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싶은데 이 조작기에 의해서는 쉽게 이동시킬 수가 없겠죠? 조작기의 기준을 바꿔봅시다. 폼 편집 대화 상자에서 세 번째 항목 좌표 공간 옵션은 조작기의 기준이 되는 좌표 공간을 4가지 유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값인 절대좌표를 따르는 전체 공간이고, 두 번째는 보는 뷰 방향을 좌표로 하는 뷰 공간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유심히 봐야 할 항목입니다. 세 번째는 선택한 모든 개체들의 평균 지점과 평균 방향에 의해 만들어진 좌표를 기준으로 하는 선택 공간입니다. 네 번째 항목은 어떨까요? 떨어진 여러 개의 선택 요소마다 각기 다른 로컬 좌표를 만들어 각각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도면 요소당 로컬 공간인데, 실제로 보여지는 조작기는 첫 번째 선택 요소의 뿐입니다. 참고로 붙어있는 여러 개의 요소는 하나의 선택 개체로 인식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원형 대칭이 켜져 있으므로 네 번째 도면 요소당 로컬이 아닌 세 번째 선택 공간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 요소를 법선 방향 조작기를 통해 원통의 바깥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켜주고 면의 너비 스케일을 1.5배 늘려줍니다. 이번에는 좀 더 변형시켜서 이런 꼬인 형상, 구부러진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위스트와 밴드 형상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한 아주 편리한 도구가 폼 편집 대화 상자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 수정이라는 옵션이에요. 소프트 수정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칭 적용을 먼저 해제시켜 주어야 합니다. 체크해 준 후 확장시켜 주면 세부 설정 항목들이 보여지는데요. 이때 본체의 요소 하나를 선택해 주면 이렇게 일정 범위의 주변 요소들이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그라데이션 색상으로 표시됩니다. 선택 요소를 이동시켜 보면 내가 선택한 요소만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라데이션 표시된 모든 개체들이 함께 움직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요소들이 내가 이동시킨 거리만큼 똑같이 움직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그라데이션 색상의 진하기만큼 변형에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붉은색일수록 함께 변형되는 힘이 강하고 흰색에 가까울수록 적은 힘이 적용됩니다. 마치 자석을 움직이면 주변 철가루들이 해당 위치의 자력만큼 따라서 움직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힘의 범위와 형태 그리고 정도를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범위는 선택 요소로부터의 거리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면의 개수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로, 세로 방향의 면을 따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전환이라는 항목은 힘의 형태를 지정해주는 옵션입니다. 아이콘에 표시된 그래프의 모양대로 선택 범위 내의 요소들이 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옮기고 나면 형태는 아이콘 그래프 모양처럼 바뀌겠죠? 가중치는 전체적인 힘의 강도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개체에도 활용해 보도록 하죠. 가장 위의 모서리를 루프 선택하고 소프트 수정 옵션을 체크해 줍니다. 전환은 두 번째로 설정해 주고요.
범위도 면 개수로 지정할 것이므로 두 번째 항목을 선택해 줍니다. 세로 방향 8개의 면이 있죠. 가장 하단은 변형되지 않았으면 하므로 면 개수는 7로 해주겠습니다. 먼저 트위스트 형상을 만들기 위해 Z축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켜 준 다음 밴드 형상을 위해 오른쪽으로 적당히 이동시킨 후 Y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켜 봅니다.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조정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꼬임 형상과 구부러진 형상을 만들기 어렵지 않죠? 포만경을 완료하고 곡면과 솔리드 기능으로 마시멜로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열린 면을 곡면의 패치 도구로 막아줍니다. 여기도요. 그 다음 스티치 도구로 모든 곡면 개체를 붙여주었습니다. 솔리드 탭으로 가서 정면뷰에 놓고 목깎이 도구를 실행시켜준 상태에서 선택 메뉴, 선택 필터에서 통과하여 선택과 본체 모서리만을 체크하고 나머지는 꺼줍니다. 참고로 이렇게 명령 실행 중에 선택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그 명령에 해당하는 요소들만을 목록에 보여주며 그 필터는 명령 중에만 적용됩니다. 서 있는 모서리만을 드래그로 전부 선택하고 필렛 값을 0.5로 지정해준 후 완료합니다. 한 번 더 목깎이 실행, 이번에는 상하단의 면을 선택해주고 적당한 값을 주니 깔끔한 마시멜로우가 완성되었습니다. 기능 습득을 위한 예제 형상이므로 실제 마시멜로우의 끝 단부 모습과는 차이가 좀 있겠죠? 소프트 수정 기능을 사용할 때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트위스트 실행 직전 단계 개체들입니다. 세로로 분할된 면의 개수가 다르죠? 이 개체들을 다음과 같이 소프트 수정 옵션을 동일하게 하여 동일한 강만큼 트위스트 시키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720도 회전시켰을 때의 모습이고 이것은 180도 회전시켰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트위스트를 많이 시키려면 많은 면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겠죠. 폼 편집의 소프트 수정 기능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 이번 강의를 통해 제대로 배워 놓으셨으면 좋겠네요. 지난번 프리첼 첫 단계에서 겹쳐진 T스플라인을 겹치지 않도록 풀어낼 때도 오늘 배운 이 방법들을 이용하면 편집을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